자식도 남편도 친구도 다 필요 없어. 60 평생 뼈 빠지게 산 결과가 고작 이거야? 이 세상에서 난 혼자야. 혼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 헌신했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차갑게 대하거나 오랜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어떠한 이해관계 앞에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본 적 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전하는 60대 이후의 건강한 인간관계 해결책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마음 편히 기댈 곳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함을 나누고 싶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래서 상처받지 않으려 거리를 두면 이번엔 외로움이라는 추위에 얼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딜레마는 더욱 절실해지지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배우자는 먼저 떠났거나 서먹해졌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엔 이제 너무 지치고 또 배신당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딜레마를 끝낼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고독을 견디는 힘에 있습니다. 이 힘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며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이후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께 특히 필요한 쇼펜하우어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서러움과 배신, 그것이 사실은 인간 본성의 당연한 결과였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진정한 평온을 얻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행복은 당신 자신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60대, 70대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함께 나이 들어갈 것 같았던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외로움에 휩싸입니다.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며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죠.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며 짧게 통화를 끊고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어 문자 메시지에 답을 하는 것조차 한 세월이 걸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외로움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혼자 남겨진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직장을 위해.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과 기대 속에서 살아왔기에 정작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이지요. 지금 당장 하루 10분만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당신의 생각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TV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이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시간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잡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 것입니다. 자식은 나한테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할까? 내가 평생 뭘 했나?
이렇게 외롭게 늙어버렸네.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평생 숨기고 억눌렀던 두려움과 욕망, 후회와 미련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으면 당신은 평생 남의 기대와 시선 속에서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용기 있게 들여다보면 비로소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질문의 답을 찾았을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당신에게 평온과 자유를 선물합니다. 우리는 평생 외부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좋은 남편, 효도하는 자식, 넓은 집, 많은 돈, 건강한 몸.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들을 얻고 나면 어떤가요? 남편은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자식은 효도는커녕 돈만 요구하고, 집은 넓지만 텅 비어 있고, 돈은 있어도 쓸 곳이 마땅치 않고, 건강은 나빠져만 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다. 진짜 행복은 내면의 평온에서 온다.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효도해 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길 바라지 마세요. 건강이 좋아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대로도 충분하다. 자식이 연락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으니까요.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요. 몸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 속에서 찾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번에는 인간 관계를 두고 쇼펜하우어가 전한 경고 하나를 만나볼까요? 신뢰는 신중하게, 사람을 너무 믿으면 반드시 배신당한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오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를 말이죠. 배신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돈 문제로 등을 돌리고 효도하겠다던 자식이 유산 때문에 법정에서 싸우고 형제자매가 부모님 돌봄 문제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봤고 또 직접 겪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얼마나 많나요? 투자하면 큰 돈 벌 수 있다. 건강식품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 상품 가입하면 자식에게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에 속아서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한 행동을 믿어라. 입으로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라고 하지만 정작 행동은 어떤가요? 계약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이것저것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짜 어려운 시험은 따로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잘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다들 은퇴했고 자식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며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하거나 재테크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묘하게 바뀝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운이 좋았네. 원래 집안이 좋았잖아.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잘난 척한다며 깎아내립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하자고 제안하거나 갑자기 연락이 잦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돈과 친구인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될 때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뻐해 줍니다. 내가 못 살 때도 잘 살 때도 변함없이 나를 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친구를 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가짜 친구를 거르는 것은 쉽다. 당신의 성공을 보면 된다. 이제 구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3개월 이상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구나 좋은 말을 합니다.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가요? 연락은커녕 피하고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요구만 하고 걱정 마시라더니 더 걱정거리만 만듭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지. 두 번째, 내가 그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곁에 남아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려거나 뭔가를 팔려거나 보험을 가입시키려거나. 이럴 때는 단호하게 거절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진짜 친구라면 이해하고 더 이상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친구라면 태도가 싸늘해지거나 연락이 뜸해집니다. 세 번째, 그들이 나의 작은 성공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는지 돌아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복권에 5,000원 당첨되었다.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나왔다. 이런 작은 기쁨을 나눴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진짜 친구는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그게 뭐 대단하다고, 나도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하며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고 또 다른 경고를 남겼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착해집니다. 싸우기도 귀찮고 남 미워하기도 싫고 그냥 두루두루 좋게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됩니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급하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갚지 않습니다. 또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빌려줍니다. 그렇게 몇 번 반복되면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부모님은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제는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화를 냅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원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문제는 내가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과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나를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 한계를 존중합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내가 거절하면 등을 돌립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필요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어떤 감정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분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세상은 노인을 무시하고, 몸은 말을 안 듣고, 친구들은 연락이 뜸하고요. 그런데 화를 내면 손해보는 것은 오직 나 자신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고 살아가는데 나만 혼자 속을 끓이고 밤잠을 설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분노는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화가 정말 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화를 내며 내 건강과 평온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보와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에서 돼지와 싸우는 것과 같다. 돼지는 즐기지만 당신은 더러워질 뿐이다. 나이가 들면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버스에서 젊은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은행에서 직원이 불친절하게 대하고, 자식이 부모 말을 무시합니다. 이때 우리는 흥분해서 따지고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상대는 애초에 논리적으로 대화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노인네가 이상한 짓을 한다며 영상을 찍어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런 싸움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싸움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보내세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세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지만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우리는 평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뭐라고 할까봐, 동창회에서 초라해 보일까봐, 자식, 친구, 부모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 밥 한 끼라도 사줍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한두 마디 던지고 자기 일상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한두 마디에 평생을 휘둘립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버리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건강만 좋아지면 행복할 거야. 돈만 좀 더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자식이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손주 걱정을 하게 됩니다. 건강이 좋아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돈이 더 생겨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그 돈을 지키는 게 걱정입니다. 행복은 조건이 갖춰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고 숨을 쉬고 햇빛을 느끼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을 사세요. 내일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딱 10분만 혼자 조용히 앉아보세요. 하루에 딱 한 명에게만 진심으로 웃어보세요. 그의 행복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보세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친구가 건넨 돈 빌려달라는 말을 거절해보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독은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세요. 셋째,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세요. 한계를 분명히 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넷째,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분노도, 슬픔도, 기쁨도 잠시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진짜 행복입니다. 다섯째,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세요.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행복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이제는 진짜 당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을 발견하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 속으로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눈을 감고 나에 대해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인 것일까? 긴 세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추억. 한 페이지는 어떤 것이었을까? 나를 가장 슬프게 했던 일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 나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인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행복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